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네, 6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물에 명암을 넣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그 명암을 넣었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의 작은 사물에다가 명암을 넣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점점 그림의 스케일이 점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리는 스케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스케일이 커질 때 그 연출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그림의 스케일이 넓어진다는 거는 진짜 이제 배경도 이제 생기고 이제 특히 풍경화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규모를 한 장면에 담는 것을, 네, 담는 그런 류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고 디지털 드로잉으로 연출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원근을 나타내는 컬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공기 원근법입니다. 그 그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연출하는 것은 일단 투시를 이용한 원근법도 있지만은 채색을 할 때에는 이 공기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 채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화면에 아주 정말 넓은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죠. 여기 보면은 산입니다. 여기가 산에 있는 들판에서 이, 이 경치를 찍은 건데, 바로 뒤에 있는 언덕은 아주 선명하게 있는 반에 선명하게 있는데 바로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산맥들. 여기 산맥을 보시면은 분명히 같은 산인데, 같은 이렇게 초록색 산인데 뒤에 있는 것은 거의 하늘에 마치 이렇게 잠긴 것처럼 이렇게 거의 하늘색에 가까운 그러한 풍경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공기 원근법인데, 그 공기 원근법, 그러니까 이 공기의 색깔, 공기도 이제 색깔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색이죠. 이 하늘색이 이제 멀리 있는 물체의 색깔을 이제 덮으면서 이렇게 거리감을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제 그 멀리 있는 그 사물의 색깔과 거의 이제 덮이게 되는데, 왜냐면은 네, 그 사람의 눈에 빛이 와서 반사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빛이 반사 그 눈으로 들어온 빛이 충분히 뻗어나가지 못해 그 하늘색과 거의 비슷한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가 하늘색과 비슷한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것도 보자면은, 이거는 좀 배경이 어두운 배경에 속하는데, 여기 보면은 앞쪽에 있는 물체는 되게 선명하고 원래 색깔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산들은 이제 그림자가 져서 매우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이렇게 구름이 이제 햇빛에 이제 비춰져서 살짝 뒤쪽에 오히려 밝은 그런 연출이 됐죠. 대신에 이제 뒤쪽에 있는 산이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밝아 보이는 연출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밝아진 게 아니라 여기 뒤에 공기 색깔과 섞여서 살짝 흐려졌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빛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빛을 이제 어느 정도 반사를 해서 우리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제 반사된 빛은 충분한 거리, 이렇게 너무 먼 거리까지 뻗어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짝 그 멀리 있는 공기 색깔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 원근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가까이 있을수록 이제 명암의 대비가 강한데, 그 물체 본연의 색깔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암에 가까이 있을수록 명암의 대비가 강하고 본연의 색깔이 드러나는데, 멀리 갈수록 공기 색깔에 묻힌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명암의 대비가 약해짐과 동시에 공기의 색깔도 같이 섞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빨간색 물체가 저 멀리 바깥에 있으면은 점점 이제 멀어진다고 하면은 그 빨간색이 점점 이제 멀어질수록 그 하늘색과 점점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섞여서 보라색으로 됐다가 거의 하늘색에 묻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단 이제 장면의 배경이 실내인 경우에는 공기연구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스케일이 좀 이렇게 작은 이렇게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명암 차이로만 원근 효과를 주는 것이 실내. 그리고 그 풍경화 같이 스케일이 넓은 그 장면을 담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공기 원근법을 필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드로잉 어플에서 한번 이 공기 원근법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게 뭔가 하냐면은 그 육면체인데 그 끝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육면체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우선 처음에 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광원을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자, 먼저 그 여기서는 레이어를 두 개를 먼저 만듭니다. 하나는 컬러,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색으로 하겠습니다. 공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네, 컬러와 공기색은 다 라인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뒤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공기 색깔입니다. 왜냐면은 공기색은 배경에 해당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공기의 색깔을 이쪽으로 가장 아래쪽에 놓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공기의 색깔을 먼저 정해 보도록 할게요. 공기의 색깔을 먼저 정해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색깔인 하늘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서 하늘색. 이런 하늘색 있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사각형 바로 왼쪽에 이렇게 페인트 통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배경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안 될 때는 잠깐 여기 선을 다른 레이어를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색 레이어를 선택해서 여기다 공기색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물체를 다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이제 광원의 위치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광원의 위치는 바로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왼쪽 위로 하겠습니다. 왼쪽 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내리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빛이 이렇게 위에서 내리쬐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어둡냐 하면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면과 이 면이 둘 다 될 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일단 둘 다 비슷한 색깔로 해준 다음에 이쪽 색깔을 여기 색깔을 조금 밝게 이렇게 아까 이 수채 브러쉬 있죠? 이 수채 브러쉬를 써서 살짝 밝게 이렇게 밝아지는 효과를 주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빨간색 상자로 가정을 하고 어두운 색깔을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색깔은 펜으로 여기 양쪽 면, 이 두 면에다가 다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져나간 부분은 이렇게 잘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칠해 주시고, 여기서 투명도 보호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짝 밝은 색을 해주겠다고 했죠. 아까 가장 밝은 색 이렇게 올렸지만 두 번째 색깔 있죠. 두 번째 색깔을 만들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빛을 받는 쪽, 위쪽이나 이쪽 가장자리 쪽에다가 이렇게 수채 붓으로 자연스럽게 밝아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면은 두 번째 색깔을 먼저 이 면을 덮어줍니다. 가장 두 번째 색깔을 투명도 보호를 해제해 주시고 앞쪽에 있는 면을 두 번째 색깔로 덮어주세요. 바로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레이어를 추가해 주셔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아래로 내려주고 하면은 처음 칠했던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칠할 수 있습니다. 삐져나온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 왼쪽을 갈수록 이제 밝게 되도록 가장 밝은 색깔을 선택을 해서 아까랑 똑같이 수채 붓으로 해주는데 투명도 보호 활성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선 끝도 없이 멀리 떨어진 끝도 없이 긴 그 육면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우선 여기 컬러 칠한 두 레이어 있잖아요. 이 두 레이어를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이쪽에 아래쪽에 점 3개 몰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레이어 조작에서 아래로 통합 요거를 누르시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거는 분명 가까이 있으니까 본래 색깔을 유지하는데 이제 여기 뒷부분 있죠. 뒤로 갈수록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흐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흐려지는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 보호 활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예, 투명도 보호를 꼭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빨간색에 그 하늘색이 섞이면은 네, 우선 무슨 색깔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기본적으로 보라색이 되죠. 그래서 여기 색상환 여기 고리 보이시죠? 이 고리를 먼저 파란색 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약간 자줏빛이 돌게 하시고요. 자줏빛이 돌게 해주시고 이제 이 어두운 부분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그 하늘색이니까 좀 밝죠. 그래서 약간 명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수채 붓을 이용해서 여기 멀리 있는 부분 있죠. 멀리 있는 부분과 여기 가까운 부분 여기 사이를 이 색깔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색깔로 이렇게 칠해줘서 점점 이제 공기 색깔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려지는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이 자주색 색깔이 좀 강해지면은 더 좋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여기 하늘색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보다 더 뒤에 있는 부분은 거의 하늘색에 가까워져야겠죠. 더. 그래서 여기 색상 고리를 또 파란색 쪽으로 더 이동을 해줍니다. 이번엔 좀 더 과감하게 거의 남보라색이 될 때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하늘색이니까 명도도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남보라색이 될 정도로 하고 여기 자주색이 좀 시작되는 부분보다 살짝 뒤에 부분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너무 색깔이 확확 변하다 싶으면은 그 옆쪽에 그 불투명도를 더 낮추시면 됩니다. 5%로 해서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세심하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무리 흐려졌어도 그 여기가 면이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 정도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어두운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없어진 차이를 조금 주겠습니다. 면이 나누어지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어둡게 하면은 그나마 이제 차이가 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조금 더 어둡게 해봅시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조명도를 올려서 차이를 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더 뒤에 있는 부분은 거의 하늘색에 거의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맨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스포이드로 공기색을 찍습니다. 그리고 물체 본연의 색깔을 섞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주 살짝만 여기 빨간색 방향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여기 명도를 거의 바꾸지 않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색깔을 설정해 준 다음에 그대로 아주 맨 뒤에 부분을 이렇게 칠해 줍니다. 맨 뒤에 있는 부분에 살짝 차이를 주기 위해서 약간만 명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날듯 말듯하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일 것 같아도 특히 이제 스크린이 커지거나 하면은 그래도 보이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잠깐 선을 없애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없애 보면은 이렇게 배경에 거의 묻혀 있음을 배경이 묻힌 연출이 잘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라인 있죠? 라인도 똑같이 이 공기색을 첨가해주면은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은색이니까 바로 공기색을 그대로 덮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앞쪽은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진짜 이제 하늘색에 묻혀버린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공기 원근법입니다. 물감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연출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물을 이용해서 공기 원근법을 하는 것은 끝났고 바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 공기 원근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스케일이 큰 그림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그림을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이 큰 그림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린 거를 먼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공기 원근법으로 산맥을 그린 겁니다. 우선 이거를 우리가 바로 재현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레이어를 가볼게요. 자, 우선 레이어가 많죠. 자, 이거는 이렇게 그림 수정하기에 이렇게 용이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분할을 해주면은 좀 그림 수정에 용이합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데 공기색을 넣을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를 해줘서 이제 공기색으로 하겠습니다. 공기색 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색깔은 여기가 산맥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색 페인트 통으로 하늘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하늘색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그 위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맥을 그려볼 텐데 자, 팔레트 화면에서 펜을 선택해 줍니다. 펜을 선택해서 우선 우선 가장 앞에 있는 산을 먼저 그려서 가장 앞에 있는 산을 먼저 그려서 이제 산의 원래 색깔이 어떠한지를 그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정이 됐으면은 바로 이제 캔버스에 이 레이어 잘 선택됐는지 보고 그대로 캔버스에 그리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옆으로 치우치게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만 이렇게 차지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산이 되겠죠.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선명한 색깔의 산. 이게 바로 이 산의 본래 색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그 살짝 뒤에 있는 산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데 이 새로 만든 레이어는 그 앞에 있는 산 있죠? 이거보다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초록색에 하늘색이 섞이면은 이제 또 살짝 푸른 색이 점점 이제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 고리에 있는 색깔을 살짝 파란색 쪽으로 옮겨줍니다. 살짝 옮겨주시고 이렇게 두 번째 만든 레이어에다가 칠해주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살짝 채도를 낮춰주세요. 그래서 다시 아까보다는 차이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산을 또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새로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또 이제 색깔을 살짝 또 파란색에 가깝게 해주고 채도를 살짝 낮춰줍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다가 산을 또 그려줍니다. 차이가 적게 날수록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이고 차이가 많을수록 더 멀리 있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을 하나 더 할 텐데 얘는 이제 점점 이제 거의 이제 너무 멀어서 거의 하늘에 묻힐 거리가 돼가고 있죠. 이것을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마지막 산은 거의 하늘색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공기색을 먼저 해준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초록색 방향으로. 그 다음에 명도 채도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레이어를 만들었군요.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쪽에 칠해줍니다. 아까보다 좀 선명하죠? 좀 선명하다 싶으면은 다시 칠해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다시 조금 더 하늘과 차이를 줄여준 다음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산은 거의 하늘에 묻혔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제 산을
이제 산을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암을 먼저 해주시고, 자, 투명도 보호를 해주신 다음에 수채 그리고 에어브러시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이 산이 어떤 무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밝고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산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가장자리로 갈수록 또 뒤쪽에 있는 산과 색깔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그 세세한 사물이 안 보이고 점점 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작은 물체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게 되는 그런 원리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지는 않겠고 나중에 그림 연습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세부적인 묘사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요점은 뭐냐면은 이제 앞에 있는 거일수록 조금 더 변화가 세세하고 더 세세한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명암이 살짝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명암이 이렇게 뒤에 있는 거는 이게 딱 이런 모양으로 있구나, 이런 이렇게 삼각형 약간 원뿔 모양으로 있구나, 이런 식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있는 여기 살짝 중간에 있는 이 산의 경우는 거의 이제 이게 이제 굴곡이 살짝 있는 정도, 이 정도 이제 굴곡이 점점 있구나, 이 정도만 보이고 뒤에 갈수록 이제 간단한 도형의 명암 놓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연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원근법의 기본이고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름도 이렇게 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은 그 구름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구름을 하실 때도 잘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기원근법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 좀 있는 그림을 이제 이 시간에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공기원근법을 이제 하면은 좀 스케일이 있는 그림들을 그리실 때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이제 거의 다 강의가 끝나가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